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 차연입니다. 자, 7단원 1, 2차 방정식 연습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연습 문제를 풀 때 이 단원에서 어떤 내용들을 배웠는지 이런 거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들 필요하고요. 1, 2차 방정식은 중학과정에도 있지요. 선생님 어떤 거 강조했습니까? 절대값이 있거나 가우스가 있거나 또는 개수가 정수나 유리수가 아닌 개수가 무리수나 또는 일부 개수가 복소수인 형태까지 들어가면서 그 방정식에 해당하는 1, 2차 방정식에 푸는 논리는 굉장히 중학과정과 비슷하지만 조금 더 폭넓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중학과정과 차별화되는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개수가 문자가 있어서 그 문자를 처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일부 내용은 중학과정 겹친 부분도 있겠지만 고등과정에 또 독특한 특징들이 있으니까 같이 살펴보고 특히나 절대값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양은 많지 않습니다. 네, 좋아요. 자, 7-1번은 전부 연산 문제야. 1번 절대값, 2번 가우스. 그죠? 3번은 문자가 있는 것들 2차 방정식으로 처리하는 방법들. 4번은 개수가 실수가 아닌 형태들. 다 전부 다 필수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죠. 예, 딱 보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푸는 건 당연히 풀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문제를 푸는 게 끝이 아니라 문제를 분석하고 교육과정의 어떤 흐름, 교육과정 자체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이 문제는 어느 위치에 어느 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이런 것들. 예, 그러면서 앞뒤 관계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어야지만이 수학을 좀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공부의 방향성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문제 하나만 딱 놓고 봤을 때 풀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 여러분이 평가를 하잖아. 아, 얘 수학 좀 잘하는구나. 나는 뭐 좀 부족하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실제로 이제 이게 쌓이고 나면은요 어느 순간 되면은 뭐 상위권으로 갈수록 모르는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과도기적인 단계, 중학과정에서 고등과정의 과도기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어떤 애들은 좀 빨리 배우고 어떤 애들은 좀 늦게 배우고 뭐 선행이 됐고 안 됐고 이런 식으로 차이가 갈라지지만 고등학교 한 2학년쯤 되면은요 고교 과정에서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모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력차가 생겨. 그 실력차가 바로 전체를 보는 안목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갈리니까 쌤이 단원별로 얘기 좀 잘 점검하시고 자 바로 하겠습니다. 절대값이 있는 거 푸는 방법. 절대값 내부를 0을 만든 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쪼개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내부를 0으로 만든 건 마이너스 2라고 2분의 1이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1보다 작은 경우. 세 번째 x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이렇게 나눠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고요. 이 경우는 얘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풀어지고 요거는 이제 x가 마이너스 작으니까 요 값이 양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값은 그대로 그냥 플러스 2 마이너스 4x가 되고 이퀄 5 마이너스 3x. 좀 번거롭고 귀찮긴 하지만 이렇게 푸는 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이거 넘기고 나니까 2x가 되고요. 여기는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4가 돼서 x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이게 끝이 아니야. 이 마이너스 2가 요런 가정하에서 나온 답인데 마이너스 1보다 작습니까? 오케이 작네에 따라서 마이너스 2는 답이 되는 겁니다. 요게 안 되면은 답을 다르게 구해야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자, 두 번째. 이렇게 되는 경우는 요 값은 양수니까 x 플러스 1로 풀어지고요. 요 값은 2분의 1보다는 작으니까 마이너스보다 크니까 양수로 풀어줍니까? 그렇네요. 2분의 1보다 작으니까 이 값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양수 플러스 2 마이너스 4x로 풀어지고 요 값은 5 마이너스 3x가 되고 x하고 이거 하니까 이렇게 요렇게 없어져서 이거는 근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좌변은 3이고 우변은 5기 때문에 만족하는 x값이 없는 거죠. 이게 지금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 값이 x 플러스 1이 그대로 풀어지고 여기는 마이너스 2에 플러스 4x가 되고 이 값은 5 마이너스 3x가 됩니다. 5가 되니까 넘어가면 8x가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이니까 6이 돼서 x는 4분의 3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2분의 1보다 큰 범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오케이, 답이 될 정답은 마이너스 2하고 4분의 3이 답이 되겠죠. 됐어요?
좀 번거롭긴 하지만 푸는 방법은 딱 이게 정석인 거야. 이게 정석인 거야. 알겠니? 자, 그대로 따라오시고. 두 번째, 가우스가 있는 것들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요 가우스가 있는 걸 푸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가우스가 있는 모든 문제를 푸는 방법은 요거를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으로 나눠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근데 정수 부분이, 그러니까 가우스 x라고 하는 값이 이게 답이 무조건 정수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요 가우스 x가 값이 바뀌지. 근데 언제 바뀌느냐? 요 x라고 하는 게 정수가 될 때마다 요 값이 바뀌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x가 1인 경우는 가우스 x는 1이죠. 뭐 1.1, 1.2, 1.3 이런 경우도 계속 1이다가 뭐가 되는 순간 2가 딱 되는 순간 이 가우스 x가 2로 점프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2.1, 2.2 쭉 전부 다 2가 되다가 뭐가 되는 순간 3이 되는 순간 또 점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요 가우스가 있는 문제는요, 이 가우스가 정수값을 가질 때마다 요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범위를 어떻게 쪼개느냐, 이런 식으로 정수값이 될 때마다 정수가 달라지는 부분을 기준으로 쪼개는 겁니다. 그 말은 x를 기준으로 x가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 나눠진다고 치면 그 정수 부분이 달라질 때마다, 그러니까 2.1이건 2.2건 상관없어요. 근데 3.1하고 2.1은 정수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범위를 나눠서 푸는 거고요. 문제 나와 있잖아요. 얘는 기본편 문제이기 때문에 좀 쉽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풀면 되는 거예요, x가. 첫 번째, 마이너스 1부터 x가 0 사이. 두 번째, x가 0에서부터 1 사이. 세 번째, x가 1에서부터 2 사이. 네 번째, x가 2에서부터 3 사이. 이렇게 다 푸는 겁니다. 번거롭습니까? 번거롭고 귀찮긴 하지만 그냥 푸는 논리는 이게 명확한 거예요. 이제 가끔씩 어려운 문제는 여기 x가 아니라 막 x제곱 이 들어가시면 똑같아요. 이 가우스 기호 안쪽이 정수가 되는 값을 기준으로 쪼개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얘가 얼마가 되는 거니? 이 가우스 x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넘지 않는 최저정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x는 5가 나오고요. 이 경우는 0이 되는 거니까 0은 5가 나오고요. 얘는 1이 되기 때문에 x는 5가 나오고요. 여기는 2x는 5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값은 x는 마이너스 5가 되고요. 이거는 없고요. 여기는 5가 되고요. 여기는 2분의 5가 되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게 요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다. 이건 답이 없고,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다. 들어있습니까? 오케이, 들어있습니다. 정답은 2분의 5가 되는 겁니다. 되겠어요? 그것도 재미있는 풀이 방법 중에 하나는 x하고 가우스 x가 있으면 이 가우스 x는요, x하고 비슷한 값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x가 100이면 또는 뭐 100.5면 그 가우스 x는 그 x값 근처 값이야. 1보다 작은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그냥 대강 어떤 느낌이냐면 x고, 이것도 거의 x인 거야. 가우스 x도.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x가 2개 있네? x제곱이네? x제곱이 오니까 대강 요 답은 루트 5 근처 값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이거 이제 복잡한 문제 같은 경우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좀 간략하게 푸는 방법들이 있는데, 뒤에 실력편 문제 중에 비슷한 문제가 하나가 있으니까 뒤에 가서 선생님이 잠깐 다뤄줄게요. 일단 좋아. 이 정도 충분하고요. 엄밀하게 말하면 가우스 자체는 고교 교육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내신 시험에는 종류 나옵니다. 시중 교재 다 있습니다. 왜냐? 정석 교재에 있어서 그래.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좋습니다. 일단 세 번째. 자, x제곱 x 상수항이니까 2차 방정식이죠. 인수분해하면 됩니다.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되냐. 이거 어떻게 하지?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거 전개를 보니까 이 값은 ab 마이너스 ca. ac가 ca죠. 그럼 요 가운데 거는 bc 마이너스 ab. 요거는 ca 마이너스 bc. 쌤 순서대로 썼습니다. 이렇게. 지금 실제로 개수들만 앞에 이렇게 써본 거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이걸 만들 수 없을까를 고민을 해봤더니 이게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먼저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확인하시고, 그래도 인수분해가 안 되면은 근해 공식에 집어넣는데, 이거 근해 공식 집어넣으면 너무 복잡하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인수분해 먼저 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걸 뭐 이렇게 쪼개서 풀어도 되고요. 그게 뭐 될 수도 있고요. 지금 딱 눈에 보이잖아, 이게. 왜냐면 마이너스 CA랑 플러스 CA니까 사라지고, 마이너스 BC,
AB인데 이게 되는 거니까 값은 이거 1. 여기는 AB 마이너스 CA가 되고 여기도 1. 여기는 CA 마이너스 BC가 되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더하게 되면은 CA 사라지고 AB 마이너스 BC가 되는데 여기는 BC 마이너스 AB이기 때문에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지. 따라서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네, 오케이. 따라서 만족하는 X는 1이 가능하고요. 또는 뭐가 가능합니까? 이것분의 이건데 요거는 사실 지금 A로 묶어진 형태이기 때문에 뭐 A의 괄호 열고 B-C분의 자 C의 괄호 열고 A-B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자, 또 다음 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역시 허수단위 i가 있는 거를 근해 공식에 집어넣으면 너무 복잡하다니까? 그게 아니라 인수분해가 될까? 여기가 2-3i니까 하나는 1, 하나는 2-3i. 여기는 i니까 뭐 1이거나 i 또는 뭐 i거나 1. 그죠? 반대로 이렇게 돼서 어떻게 하면 이게 만들 수 있을까? 봤더니 여기가 i가 되고 1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곱하면 1이고요. 이렇게 곱하게 되면 값이 2i 플러스 3이 되고 두 개 더하니까 4 플러스 2i가 되는 여기는 마이너스의 4 플러스 2i니까 그다음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만족하는 x값은 x 마이너스 i니까 i가 가능하고요. 또는 뭐 가능합니까? 2 마이너스 3i분의 1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답을 써도 되는데 고교 교육과정상 무리수나 복소수가 분모에 있으면 분모를 유리화시켜서 표현합니다. 따라서 분자분모에 2 플러스 3i를 곱하게 되면은 2의 3i가 13분의 2 플러스 3i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전부 다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되니까 2차 방정식 뭐 별로 어렵지 않죠? 네, 잘 확인하시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x에 관한 2차 방정식 이것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우선은 요거 뒤에 가서요 이런 거 배우거든요.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하는 거를 뒤에 가서 배우는데 요걸 배우면 조금 더 고급스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냥 얘는 그냥 단순하게 대입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자, 이 알파 베타는 요것의 근이란 말인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식에 알파 집어넣고 이 식에 베타를 집어넣어도 식이 성립한다는 뜻이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B알파 플러스 Q도 0이고요. 베타 제곱 플러스 P 베타 플러스 Q도 0이고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이 일단 문제 전제 조건이야. 됐니? 자, 그 다음에 자연수 n에 대하여 요게 알파 n제곱, 베타 n제곱이라고 할 때 fn 플러스 1은 뭡니까? 그지? fn이 요거니까 fn 플러스 1, 요 n자리에 n 플러스 1을 대입하게 되면 값은 알파의 n 플러스 2제곱 플러스 베타의 n 플러스 2제곱이 되는 겁니다. pf의 n 플러스 1은 뭡니까? 플러스 p의 알파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p의 베타의 n 플러스 1제곱 q의 fn은 뭡니까? q의 알파의 n제곱 플러스 q의 베타의 n제곱을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엄청 복잡하게 보이지만 전혀 안 복잡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알파인 형태를 잘 보세요. 보이니? 이거 알파 n제곱으로 묶어집니까? 그럼 이 값은 알파의 제곱 남습니까? 이거는 플러스 p알파 남습니까? 이거는 플러스 q가 남습니까? 예쁘게 남지. 그 다음에 뒤에 거는 베타의 n제곱으로 묶어내면은 그렇죠? 이거는 베타의 제곱 플러스 p베타 플러스 q라고 쓸 수 있고요. 요거 구하는 거야. 아니 n을 모르니까 못 구하나? 그렇지 않죠? 요게 지금 알파 제곱 p알파 q 이게 0인 거야. 이게 역시 0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0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방정식의 근이라는 말의 의미는 저 x자리에 그걸 집어넣으면은 등식이 성립한다는 뜻이야. 이걸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게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고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아마 중학과정에서 공부를 좀 심화로 한 학생들은 들어본 적이 있거나 이미 알고 있는 학생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짧게 설명하면은 요 두 근 알파 베타가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냐면은요 여기서 마이너스 p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얼마냐면요 이게 q가 되거든요. 네.
이런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식변형해가지고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뭐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푸는 게 조금 더 쉽긴 합니다만 실제로 문제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근데 이런 걸 활용해서 이제 복잡한 식들을 쉽게 풀어내는 과정들이 뒤에 등장하니까 그때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됐습니까? 3번 문제. 자, 이번에는요. 허수단위 i를 이용한 또는 복소수와 관련된 그런 연산인데 2차 방정식의 근이 허근인 경우와 관계가 되어 있는. 자, 보세요.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이거 기억납니까? 이미 굉장히 많이 했지. 이 오메가의 특징. 자, 이번 시험 다음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얼마니? 0입니다. 왜? 얘가 이것의 근이니까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뭐 가능하죠? 양변에 오메가 마이너스 1 곱하게 되면 오메가 세제곱 빼기 1은 0이니까 오메가의 세제곱이 얼마예요? 네, 이런 식도 성립하고요. 됐어요? 그 다음에 요 이야기까지 쌤 했어요. 켤레복소수. 오메가를 제곱하는 거는요. 이게 오메가 분의 2라고 똑같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이거 별거 아니야. 이거는. 오메가 분의 1이 뭐냐면은요. 오메가의 역수잖아. 근데 이 1이 뭐냐면은 오메가의 세제곱이니까 이거 오메가 분의 오메가의 세제곱이니까 오메가 약분되면 오메가의 제곱이 되는 거야. 이거. 별거 아니죠. 그죠? 자, 그리고 켤레복소수의 개념. 무슨 말이냐면 오메가 제곱, 오메가의 제곱은 이거 오메가의 켤레복소수하고 똑같습니다. 이걸 뭐 직접 구해보면 돼요. 이거 뭐 근해 공식에 집어넣으면은 근해 공식에서 요식에 집어넣으면은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3i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제곱하게 되면은 4분의 제곱하게 되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ab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2 루트 3i가 됩니다. 그래서 분자분 1이 약분하게 되는 값은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3i가 돼서 이거를 제곱하게 되면은 이 식의 켤레복소수, 이 허수 부분의 앞에 부호만 달라지는 켤레복소수가 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이걸로 이와 관련된 문제 싹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예. 자, 이거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포스트잇 같은 걸로 써놓고 책이나 여러분 책상에 딱 붙여놓고 이런 거는 이제 익숙해져야 돼. 처음 공부하니까 어색하잖아. 대단해 보이잖아. 전혀 안 대단해요. 요것만 가지고 그냥 전통적인 형태들이 많이 나왔고 요거 여러분들이 자주 보면 익숙해져. 그러고 나면은 여러분 사칙연산하듯이 그 수준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느낌이 드는 식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메가 세제곱 뭐하고 똑같아? 그치, 왜 2하고 똑같습니다. 이 식은 뭐가 있거든요? 2 플러스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를 대입하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3오메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고요. 여기는 플러스 4오메가 분의 1. 이 값이 a 오메가 플러스 b를 구하십시오. 이런 문제인 겁니다. 됐어요? 자, 분모를 조금만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거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1. 그쵸? 요것이 지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거 어떻게 풀 것이냐? 이제 오메가가 사실은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i니까 대입해가지고 복소수 상등으로 풀어도 됩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그 오메가를 갖다 또 대입하면 너무 번거롭잖아, 지금.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식이 분수라서 좀 보기 싫으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1 플러스 오메가를 곱하게 되면, 좌변은 1이 남고요. 우변은 a 오메가 플러스 b 그리고 마이너스 1 플러스 오메가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거를 전개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게 마이너스 a 오메가 플러스 a 오메가의 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b 오메가가 나오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A, B에 관한 오메가에 관한 식이 나오고요. 마이너스 B 상수항이 나오고요. 이렇게 센 식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이제 1인 거거든요. 오메가 제곱을 보기 싫으니까 우리가 앞에 오메가 제곱 자리에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이 식을 조금만 더 변형해서 옮겨 써보면은 1은 마이너스 A 오메가 마이너스 A 오메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B 오메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다 한쪽으로 옮겨서
요 식은 오메가로 묶어내면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되고요. 여기는 플러스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이게 는영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됐습니까? 그럼 이제 지금 이걸 뭐를 한 거냐면은 지금 질문이 a, b를 구하는 거거든. a, b를 구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허수야, 허수. 그러니까 이게 허수니까 이게 실제로 복소수에서 a 플러스 bi 꼴이지만 어쨌든 이건 허수 맞잖아. 그러면은 여기는 무조건 실수 맞잖아, 문제가 지금. 그러면은 무조건 요 값이 뭐일 수밖에 없습니까? 복소수 상등에서 0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면 a 플러스 bi 단 a, b는 실수가 0이 되면은 a도 0, b도 0이고요. 이것도 맞고요. a 플러스 b 오메가는 0. 근데 이 오메가가 복소수, 허수야, 허수. 실수가 있는 허수건 없는 허수건 허수야. 그러면 역시 a도 0, b도 0이 돼야 됩니다. b가 0이 되지 않으면 이거 나머지 실수이기 때문에 얘가 실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문제가 이 0이 되는 거니까 b는 2a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b에다 2a 집어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은 0이 되므로 a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고 당연히 b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풀 수 있겠습니까? 엄청 복잡해 보이지만 복잡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복소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이제 이게 분수 때문에 보기 싫잖아. 근데 이 자리에 뭐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오메가 플러스 1 자리에 이거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또 이 자리에 뭐를 집어넣을 수 있어? 이거 마이너스 오메가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식이 뭐냐면요, a 오메가 플러스 2 오메가의 제곱, 그 다음 잘 봐야 돼. 자, 이거 마이너스가 붙고 오메가 하나 약분되면은 오메가 분의 a가 되는데, 그래도 분수가 나오니까 되게 싫잖아, 그지? 여기는 하나 약분되니까 그러면 b 오메가가 되고요. 네, 는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때 이게 뭐라고? 오메가 분의 1이 뭐라고? 어차피 분수가 보기 싫기 때문에 이 오메가 분의 1은 오메가 제곱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은 사실 뭐냐면요, 마이너스 a 오메가의 제곱하고 똑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정리를 하는데 오메가도 있고 오메가의 제곱도 있으니까 전부 다 오메가에 관한 1차식으로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메가 제곱 자리에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를 대입하게 되면은 이 식은 a 오메가 마이너스 2 오메가 마이너스 2. 여기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니까 여기는 플러스 a 오메가 플러스 a가 되고요. 마이너스 b 오메가는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오메가가 있는 부분을 엄청 많네. 쓰면은 2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의 오메가. 오메가가 없는 부분은 마이너스 2 플러스 a니까 넘어가면은 플러스 a 마이너스 4는 0이 되고요. 이것도 0, 이것도 0이 되니까 a가 얼마입니까? 4입니다. b가 얼마입니까? a가 4가 되면 8에서 2를 빼니까 b는 6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끝입니다. 자, 되겠어요? 네, 7-3번 문제. 자, 그 다음 문제. 유명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 7-4번은요, 고등학교 문제가 아니야. 선생님 기억이 나요. 선생님이 학창시절에 초등학교 6학년 때 수학경시대회를 나갔었는데 그 초등학교 6학년 수학경시대회에 이 시계 문제가 있었어. 그래서 막 너무 어려워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어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공부하다 보니까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연립방정식 배울 때, 1차 방정식 배울 때 그때 시중 교재에 좀 어려운 책들 있잖아. 중학과정에서 어려운 책들 기억납니까? 무슨 수학 이런 책들을 막 풀다 보니까 거기에 심한 문제도 역시 시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거 정석 교재에도 원래 50년 전부터 있었던 문제입니다. 근데 하여튼 이런 문제, 엄밀하게 말하면 중학과정이지만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문제 빠르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등학교 내신에 나오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어떤 걸 봤더니 시계의 시침과 분침이 3시를 지나 처음으로 직각을 이루고 있을 때, 그러니까 직각이란 말은 시계가 있으면 3시는 지금 이렇게 되는 거네. 3시. 3시 자체가 이미 직각 아닙니까? 근데 이제 3시를 지나서 처음으로 직각을 이룬 거니까 이렇게 점점 각이 좁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 말고 이 3시는 조금 4시까지 이렇게 가기 직전 상태고, 얘가 뺑 돌아가지고 뭐 약간 뭐 이런 느낌이 되는 이런 상태가 언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처음으로 직각을 이루고 있을 때, 3시를 지나 처음으로 직각을 이루고 있을 때, 이때 상태인 거예요, 지금. 그랬을 때, 이후 시침과 분침이 처음으로 일직선이 되는 것은 몇 분 후입니까? 그러니까 얘가 쭉 가면은 뭐 이렇게 언젠가 이렇게 일직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태가 언제입니까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느냐? 자, 푸는 방법은 각도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일직선이란 말 안에는 서로 시침과 분침이 완전히 포개져 있거나 완전히 정반대이거나, 그러니까 각도로 치면은 180도이거나 360도이거나 뭐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각도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두 번째도 이후 시침과 분침이 처음으로 직각, 그렇죠? 90도죠. 그러니까 이런 게 전부 다 각도와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각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한 바퀴가 360도인 거 알고 있습니까? 자, 분침을 봐보세요. 분침은 1시간 동안 한 바퀴를 뺑 돌지. 그러니까 60분 동안 한 바퀴를 뺑 도는데 한 바퀴가 360도니까 1분에 몇 도씩 움직입니까? 60분에 360도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1분에는 6도씩 움직이는 거죠. 네. 1분당 분침은 6도만큼 움직입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시침은 얼마만큼 움직이냐면은, 시침은 12시간에 360도 움직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1시간에 얼마만큼 움직여? 나누기 10일 나니까 30도만큼 움직이는 거야. 이거 당연한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1분 동안은 얼마만큼 움직입니까? 이것도 한글로 안 쓰고 영어 쓸게요. 1분 동안 얼마만큼 움직입니까? 나누기 1분이 1시간 60분이기 때문에 나누기 60 하면은 0.5도만큼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시침과 분침이 있는데, 분침은 1분에 6도씩 움직이고, 알겠어요? 시침은 1분에 0.5도씩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시간이 X분이 지났어. 그러면 자, 여기 0.5도야. 0.5도. 시간이 X분이 지나면 분침은 6X도만큼 움직이고 시침은 0.5X도만큼 움직인다는 사실로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겠습니까? 현재 상태, 시침과 분침이 처음으로 일직선이 되는 것은 몇 분 후가 됩니까? 를 물어봤으니까 이게 X분 후에 일직선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게 어떤 상태냐면은 현재 상태 이미 지금 90도죠. 그리고 시침이 더 빠르게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언제 일직선이 됩니까? 최초로 라고 하면은 이게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와서 이 둘의 각도가 얼마만큼 차이가 나면 되겠어요? 180도 차이가 나면 되는 겁니다. 그 말은 현재로부터 몇 분 후를 물어봤으니까 그 사이에 90도만큼 차이가 더 나면 되는 거야. 이런 거지. X분이 지나면 분침은 6X도만큼 각도가 움직이는 거야. 근데 X분이 지나면 시침은 0.5X도만큼 움직이는 거야. 이 차이가 뭐가 되면 되는 거예요? 90도가 되면 되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분침은 X도만큼, 6X도만큼 움직여. 시침은 0.5X도만큼 움직이니까 그 차이가 90도가 된다는 말은 90도만큼 차이가 더 벌어진다는 뜻이잖아. 근데 이미 현재 90도 차이가 나는 거니까 90도만큼 더 벌어지면은 180도가 되고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되겠어요? 오케이. 따라서 이 식은 11X 도는 90도고 따라서 X가 얼마입니까? 11분의 90이 나오는 것을 뭐야? 11이 아니지. 쏘리. 5.5죠. 5.5. 그러니까 5.5분의 90이 되고요. 11분의 18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쌤, 도는 어디에 붙입니까? 이거 X는요.
x 자체가 몇 도가 아니야. x는 그냥 실수인 거야, 실수. x분, 3분, 4분, 5분, x분이야. 근데 이 각도의 도가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x는 5.5도분의 90도이기 때문에 이 도의 b가 사라져서 그냥 요 실수만 남게 되고요. 이게 이제 물리학에서 되게 단위가 중요하거든요. 봐봐. 나는 100m를 5만큼의 시간이 지나면 뛸 수 있어. 라고 하면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야, 우사인 볼트가 100m를 9초 55였나? 하여튼 엄청나게 빠르게 달려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잖아. 근데 그 9.55 안에는 단위가 있어요. 100m를 9.55초만큼 간 거야. 그럼 선생님이 실제로 선생님은 100m를 5라는 시간만큼 갈 수 있어. 라고 하더라도 내가 우사인 볼트보다 빠른 건 아니지. 왜냐면 선생님은 5초면은 빠르지만 선생님 그냥 5라는 말만 했잖아. 5분이야. 선생님 100m를 5분에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단위에 따라서 똑같은 숫자라고 하더라도 갖게 되는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야. 100m를 5분에 가는 사람하고 5초에 가는 사람 다 다른 거지.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물리학에서는 되게 중요해. 근데 수학에서는 단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전부 다 문제가 몇 분 물어봤으니까 그냥 분으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후 시침과 분침이 처음으로 직각이 되는 시각을 구하십시오. 자, 이것도 이제 어떻게 푸는 겁니까? 현재 상태 이런 거지. 지금 3시하고 4시 사이가 되면서 이렇게 되어 있다가 지금 이게 지금 분침이고 이게 지금 시침인 거야. 직각인 상태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뱅글뱅글 돌면 이렇게 일직선이 됐다가 지금 다시 또 뱅글뱅글 돌면은 얘가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또 직각이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예. 이것의 시각이 얼마인지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시각은요, 몇 시, 몇 분, 몇 초. 이걸 물어보는 게 시각이고요. 시간은 사이간자야. 얼마만큼 시간 차이가 되느냐. 그러니까 시간과 시각은 구호 자체 의미 다르죠. 그래서 이제 몇 시 몇 분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몇 시 몇 분인가 봤더니 언제 직각이 되는 겁니까? 당연히 얘가 한 바퀴를 뺑 돌아가지고 어쨌든 4시보다는 큰 시각이 되는 거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4시 x분의 직각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뭐 어떻게 푸는 거냐? 이렇게 푸는 거야. 4시 x. 그러니까 뭐 그지? 4시 몇 분인 건 확실하지. 어차피 한 바퀴 뺑 돌기 때문에. 그죠? 그럼 이 x 값만 구하면 되는 거야. 요거과 이건 차이가 났어요. 요거는 몇 분, x분 후라는 뜻이고요. 요거는 4시 x분이라는 시각을 나타내는 거야. 요 차이 알겠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4시 x분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거는 이제 그냥 요 앞에 거와 상관없이 이렇게 풀어보겠습니다. 현재 상태 지금 4시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 여기 각도가 몇 도입니까? 3시일 때가 딱 90도잖아. 4시가 되는 순간은 이게 1시만큼 더 갔으니까 아까 1시간에 30도라 했잖아. 이거 120도, 120도. 뭐 언제 90도가 되냐면은 얘가 요만큼 움직이고 얘는 조금 더 많이 움직여서 이게 직각이 되는 순간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30도만큼 더 좁혀지면 되겠지. 현재 120도니까. 그래서 30도만큼 좁혀진다는 뜻은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얘가 x분만큼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얘는 6x도만큼 움직여. 그 다음 얘는 x분만큼 지나면은 0.5x도만큼 움직여. 근데 얘가 더 크기 때문에 점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각이 좁혀지겠지. 그래서 얼마만큼 좁혀지느냐? 이게 30도만큼 좁혀지는 이 순간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5.5x도는 30도이기 때문에 x는 5.5분의 30이고요. 그러면 11분의 6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시 11분의 60분.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걸 이제 몇 분 몇 초로 고치고 싶으면 어떻게 고치냐면 요거 갖다 곱하기 60 하면 몇 초인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그래봤자 약분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초도 딱 정수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자, 됐습니까? 중학과정에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게. 경실이 나왔다니까. 그래서 엄청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다시 한번 공부하는 의미에서 해봤고요. 자, 기본편 문제 하나만 더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내용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 정삼각형에서 AB, AC의 중점을 MN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점인가요? 중점. 정삼각형이 먼저 있는 거예요, 지금이. 중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반직선 MN이 삼각형 ABC의 외접원, 이게 외접원이구나. 외접원과 만나는 점을 P라고 할 때 선분 MP의 길이를 구하십시오. 여기서부터 요 길이를 구하십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 P, 그러니까 이제 도형 문제잖아. 기하 문제야, 기하 문제. 기하 문제를 푸는 방법들, 중학교 3학년 때 많이 배웠을 텐데, 기하 문제를 푸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은 바로 보조선으로 문제를 풉니다. 그런데 이 보조선이 그냥 막 긋는 게 아니야. 그냥 내키는데 긋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그 도형의 정의, 그 도형의 성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조선을 긋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NP를 구하는 거잖아. 그럼 이 P는 무슨 성질이 있는 거냐면은 이 원상의 한 점이니까 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요 N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 삼각형의 지금 각변의 중점과 관계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삼각형과 굉장히 밀접 관계가 있고요. 또 원하고 삼각형은 서로 외접원의 관계인 거야. 이거를 활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활용할까 봤더니 이런 거 알고 있습니까? 정삼각형은 이렇게 우리가 외접원이라고 하고요. 요게 이제 외접원의 중심이야. 우리가 외심이라고 부르잖아. 근데 이 외접원의 중심이 어떤 특징이냐면은 정삼각형은 외접원의 중심인 외심이나 내접원의 중심인 내심이나 또는 무게중심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게중심의 성질을 활용해서 요 외접원의 중심은 무게중심이야. 그 말은 여기서 이렇게 그으면은 이게 중선이 되는 거고, 중선. 이렇게. 그리고 요 길이가 2대 1로 내분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니까 이 정삼각형 높이 구하는 공식은 배웠습니까? 한 변의 길이 2 곱하기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a가 정삼각형 높이 구하는 공식이잖아요. 이게 루트 3이 되는 겁니다. 뭐야? 이 노란색 길이가 루트 3이야. 그리고 이게 2대 1로 내분하는 거니까 요 길이가 얼마예요? 3분의 2 루트 3. 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3분의 루트 3. 네,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대 1로 내분하기 때문에. 자,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죠, 지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더니, 자, 여기 얼마야, 길이가? 문제 조준 조건 2야, 2.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이게 당연히 1이지. 삼각형 닮음 조건에 의해서 요게 지금 중점과 중점을 연결했으니까 요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은 닮음비가 2대 1인 것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잖아. 맞아요. 자, 여기 지금 무게중심이 하나 있는 거예요, 지금. 외심이 있는 거예요. 외접원의 중심이 있는 겁니다. 요거를 요렇게 그으면 여기 직각이 되고요. 자, 요 길이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0.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야. 됐니? 자, 그랬을 때, 자, 잘 보세요, 이제. 마지막 피날레. 이 P라고 하는 것은 이 원의 원상의 한 점이고요. 이거는 이 원의 중심이니까 항상 원의 중심과 원상의 한 점을 연결하게 되면 이게 이 파란색 길이 뭐가 똑같습니까? 원의 반지름하고 똑같습니다. 원의 정의. 원의 중심으로부터 모든 원상의 점까지 거리는 똑같다. 그래서 이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은, 근데 이것도 역시 원상의 점이죠? 요 길이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길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얼마입니까? 3분의 2 루트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때 요 조그만 삼각형 하나 보입니까? 자, 요 삼각형 보여요, 이렇게. 이렇게. 직각이 되겠죠? 네. 여기가 P가 되고요. 요 삼각형. 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원의 반지름. 3분의 2 루트 3입니다. 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이거 어떻게 구하지? 자, 보세요. 이거 구하는 방법은 요 길이가 뭡니까? 라고 하면은 요 정삼각형 높이에 딱 반절이야.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방구한 원의 반지름 3분의 2 루트 3이니까 요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은요.
3분의 2 루트 3에서 빼기 요 정사각형 높이가 루트 3이었는데 그것의 반절이니까 2분의 1 루트 3이 돼서 요거 정리하면은 6분의 4 빼기 3이니까 6분의 루트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어요? 따라서 요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왜 구합니까? 지금 우리가 n부터 p까지 길이 구하는데 여기서부터 p까지 길이를 구하고 나서 방금 구했던 0.5를 빼주면은 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구해요? 피타고라스 정리 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길이 루트 3분의 2 루트 3의 제곱 빼기 6분의 루트 3의 제곱 하고 빼기 0.5. 여기 답인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까? 지금 질문이 MP 길이 구하는 건데 이게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복잡하네. 9분의 그러니까 3분의 4. 이거는 이퀄 루트 3분의 4. 36분 3이니까 이거 빼기 12분의 1. 그럼 얼마 이게? 12분의 15지. 12분의 16에서 12분의 1 빼기 12분의 15. 그래서 정리해야 되니까 12분의 15가 얼마야? 3으로 약분하면 4분의 5가 되는 거니까 2분의 루트 5 마이너스 0.5는 2분의 1. 여기 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걸 이제 뭐 문제에서 지금 이 단원이 2차 방정식이니까 사실은 출제 의도는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놓고 그 x에 관한 식을 세워가지고 2차 방정식을 푸는 걸로 출제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미 중학과정에 도형 문제를 많이 풀었기 때문에 뭐 외심, 무게중심, 닮음, 피타고라스 정리 익숙하지 않습니까? 맞나요? 그래서 좀 담백하게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7-6번부터 뭐 몇 문제 없네요. 4문제. 실력편 문제를 풀어보면서 방정식에 대한 어떤 도입부에 해당하는 7단원 마무리하고 또 다음 단원 쭉쭉쭉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